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있고 폴더 속에 또 폴더,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폴더, 필요한 서류 찾는 데만 한참 걸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정리보다 생존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아른스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전두엽, 즉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 순간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정리가 아니라 당장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미루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스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정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갑자기 청소가 등장하나 싶죠? 놀랍게도 큰 성과를 내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뇌의 한계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 조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국내에서는 주비스 다이어트의 창업자 조성경 회장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과를 내고 싶다면 청소부터 시작하라. 왜 하필 청소일까요? 청소는 단순히 먼지나 얼룩을 제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뇌의 모드를 바꾸는 일이에요. 실제로 fMRI 연구에 따르면 책상을 정리할 때 뇌의 전 전두엽과 전 대상 피질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즉 물리적인 정리는 정신적인 정리라는 거죠. 청소는 곧 두뇌 최적화 훈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분류의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청소하고 정리를 할 때 이걸 어디에 둘까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짜 정리는 그보다 한 단계 앞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까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하버드대 리오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선택 행위 자체가 도파민 보상 회로를 자극해 자기 효능감과 통제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즉 정리는 결정의 훈련이고 곧 주도성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두 번째, 나중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세 번째, 다시 쓰지 않을 것. 3번은 버리고, 2번은 보관하고, 1번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단순한 루틴이 뇌를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합니다. 왜냐면 물리적 정리와 정신적 정리는 뇌에 같은 영역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는 곧 선택의 리더십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성과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과 기준이 뭐지? 하는 분들 있죠?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제가 컨설팅할 때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일은 나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 따르면 성과는 직접 성과와 간접 성과로 나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성과라 함은 결과가 즉각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활동입니다. 상담을 몇 건 하고 계약을 몇 건 체결하고 내 고객의 수가 몇 명 증가했는지 숫자로 드러나는 거죠. 간접 성과는 당장에는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활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브랜딩한다든지 고객 관리를 위해서 고객들과 통화를 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파트너를 상담한다든지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팔로우업 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성과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일단은 보조 자료로 두세요. 지금 해야 할 건 우리의 무게중심을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정리는 곧 선택이고 선택은 곧 내 인생에 대한 리더십이고 주도성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경영의 시작이에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단계는 최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분류가 버림의 기술이었다면 최적화는 꺼내 쓰는 기술이에요. 가져다 쓰는 기술이에요.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내가 필요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못 찾고 못 꺼냈으면요 그냥 예쁜 쓰레기입니다. 저는 바인더를 두 개를 나눠 썼습니다. 메인 바인더는 라이프 스타일과 워크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스케줄 관리와 목표 관리를 통해 자기 개발의 향상을 돕는 시스템이고요. 워크 스타일은 말 그대로 업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서브 바인더라는 것은요 메인 바인더 안에서 쌓인 지식들이 또 기한을 다한 지식들이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 분류되고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고 확장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나눠두면요 10초도 안 걸립니다. 그때 뇌의 인지 부담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뇌는 기억 창고에서 집중력 엔진으로 전환됩니다. 정리의 목적은 환경 미화나 깔끔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의 회복입니다. 고야마 노브르의 매출이 200% 오르는 아침 청소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청소와 정리정돈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처음에는 청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정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죠. 정확하게는 그 책에서는 환경정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환경정비보다 저는 이 최적화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더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최적화한다는 것은 사실 정리와 정돈이 함께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정돈이 어떤 의미인지 한자를 보면요. 정리는요, 이치에 맞게 두는 것입니다. 정돈은요, 제자리에 바르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방향을 세우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만 남기는 행위가 정리입니다. 정돈은요, 그 방향을 실행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고 세팅하는 일이에요. 즉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게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 있어야 되는지 적재적소에 내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정 위치에 배치하고
두는 행위를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와 정돈이 고야마 노부루는 환경정비라는 언어를 썼고 전대지는 환경최적화 작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의 업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리, 정돈,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요? 정리는 사고의 질서를 세우고 정돈은 행동의 질서를 세웁니다. 정리를 통해 본질을 남기고 비본질을 제거하고 정돈을 통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해둘 때 우리의 공간과 시간에는 흐름이 생깁니다. 어떤 흐름? 그것을 선순환이라고 하죠.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즉흥 모드로 기분대로 잡히는 대로 일합니다. 정리하는 사람은 성과 모드, 성과에 연결된 행동만 합니다. 오늘부터 이 청소, 정리, 정돈을 다르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청소는 환경 미화가 아니라 두뇌 최적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생 최적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적화 작업입니다. 정리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성공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정리정돈으로 환경 최적화 작업으로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